나폴레옹의 모순, 전쟁의 대담한 지휘관, 기술 혁신의 무시. 나폴레옹에 관해 알고자 한다면 수천 권에 달하는 회고록, 일기, 편지, 자료 등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두가 모순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다채롭기 이를 데 없는 면모를 지녔고 전쟁터에서 남긴 무공보다는 평화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나폴레옹은 1784년 파리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보병장교 수업을 받았고 24살 때 여단장이 되어 병사들의 우상이 되었다. 그는 장비나 급식이 형편없었던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끌고 막강한 적군에 맞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이탈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했다. 1799년 11월 9일 그는 군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제1통령이 되어 프랑스를 통치하게 되었다. 그때 나이 겨우 30살이었다. 이때부터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당시 프랑스의 국가 재정은 파산지경이었다. 국가 원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 그는 매년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800년 프랑스 은행을 창설해 재정을 정비하고 국가 부채를 줄였다. 또한 중앙 행정관청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했다. 1801년에는 종교협약을 맺어 국가정책을 펼칠 때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802년에는 명예훈장제도를 마련해 군사 공로와 민간 분야에서의 공로를 동등하게 인정했다. 1803년에는 그동안 큰 이익이 되지 못했던 식민지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았다. 나폴레옹은 1804년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해 유럽에서 가장 근대적인 시민법을 만들었다. 학교와 대학, 연구소는 국가로부터 특별 지원을 받았고 새롭게 조직된 효율적인 경찰은 특히 남프랑스에서 창궐하던 강도 집단을 일망타진했다. 도로 건설과 항구 및 문화의 증축, 그리고 사회간접 시설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에서 보기 드물게 상위용사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보장했고 유대인 차별도 폐지했다. 프랑스 혁명 시기의 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들도 귀환했다. 물론 이 경우 원래 소유했던 재산에 대한 반환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1799년 나폴레옹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당시 프랑스는 농업국이었음에도 곡식 수요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프랑스는 곡식과 포도주 생산에서 수요량을 초과했다. 이제 이 잉여 생산물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문제였다. 젊은 독재자 나폴레옹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짐은 10년 이상 뼈러오던 영국과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영토 때문이 아니라 누가 유럽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영국 해군은 해상무역과 모든 프랑스 항구를 차단했다. 영국은 전쟁을 선포했고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군들을 지원했다. 이에 기고만장해진 프로이센은 1806년 나폴레옹에 대항해 싸우다가 패전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이 선전포고한 전쟁은 1808년의 에스파냐 원정과 1812년 러시아 원정, 이 두 번뿐이었다.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된다. 나폴레옹은 영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관철하기 위해 전쟁을 했다. 하지만 나폴레옹 자신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 동종영국과 무역 거래를 했다. 영국은 1811년의 흉작으로 인해 곡식 수입이 절실히 필요했고 프랑스 농민은 잉여 생산물을 팔고자 했다. 동시에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영국에 곡식을 팔아야 했다. 그는 적을 고객으로 만들었다. 나폴레옹의 정책은 모순투성이었는데 나폴레옹 자신도 이 모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어쩌면 이러한 모순 자체가 그의 특성인지도 모른다. 전쟁의 양상을 그토록 근본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새로운 전쟁 기술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넘어 심지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폴레옹 군대의 총과 대포는 1770년에서 1780년 사이에 정비되고 나서는 거의 발전되지 않았다. 영국군은 유사탄과 아주 효과적인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러시아군은 프랑스군의 총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사정거리가 먼 총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군의 유탄포도 성능이 우수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런 무기들의 기술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군은 정찰용으로 풍선기구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사용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 기구를 없애버렸다. 어느 미국인이 나폴레옹에게 증기선 개발을 제안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